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3명의 경제부총리가 지나간 자리에 가계부채만 남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현오서 부총리 때 연간 48조 원, 최경환 부총리 때 연간 111조 원, 유일호 부총리께서 맡고 있는 올해 130조 원 증가했습니다. 부총리, 우리나라 가계부채 여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부총리 본인 취임 이후에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많이 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 가능하냐는 말씀을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가계부채 질적 관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구조는 상당히 양호해진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 지적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주장들은 하나같이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관리 가능하다라는 대목에 관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라고 부추겨서 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 이게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일조한 것이 은행들입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장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터뷰를 언론에 했습니다. 내년 집값이 1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은행장들이 했다는 것보다는 저는 전문가, 정확히 10%라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내년 집값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은행장들이 내년 집값이 15% 정도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부풀 대로 부푼 집값이 떨어지면 15%나 떨어진다. 이건 폭락이죠, 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는 급격하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장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사죠. 예, 정말 그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5%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중은행장들이 전체 집값 하락률을 그렇게 15%나 봤을 것으로는 제가 그렇다면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예, 확인해 보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물론 은행장들이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그런 가능성도 전제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저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집값이 만에 하나 그렇게 떨어진다면 그동안 풀어놓은 규제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부동산과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예, 뭐 15%라는 것은 그 굉장한 숫자입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가구 수를 추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집값세보다는 저희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시중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본 것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집값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가구수, 이왕 은행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니 한번 추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은행장들 말처럼 15%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담보가치가 증발해서 위험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거의 집값의 60% 이상을 빚을 내서 산 가구가 98만 가구가 됩니다. 이 98만 가구 직격탄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15% 떨어지면 순식간에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75% 이상으로 늘어나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LTV가 지금 70%까지인데 그럼 은행들이 70% 이상의 빚 회수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류의 폭락은 아무리 지금 뭐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 해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근데 은행을 일컬어서 화창한 날 우산 주고 비 오는 날 걷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경기가 팽창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인위적인 성장을 끌고 갈 때는 대출을 늘리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만큼 대출이 담보 가치를 초과해서 은행들은 앞다퉈서 적극적으로 회수에 나서는 현상,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앞서 말한 98만 가구는 최소한 빚의 5% 이상 즉시 상환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이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24조 9천억입니다. 한 가구당
2,420만 원입니다. 98만 명이 즉시 2천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 98만 명이 누구냐에 달려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상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환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신용불량이 되는 것인데. 신용불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체자가 됩니다. 연체자가 된 뒤 2개월 뒤에 은행들은 채무자들의 집을 뺐습니다.